있고 밑에는 레고를 잔뜩 사서 개박같이 보여도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저는 무조건 사무실 출근을 할 것 같아요. 출근 준비 완료. 여러분 재택근무하실 때 위에는 괜찮은 상의 입고 밑에는 잠옷바지 입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이제 일하러 갈게요. 여기가 제가 출근하는 사무실인데요. 저희 집에 있는 방 한쪽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일하는 책상이 있고 왼쪽에는 디스플레이랑 책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러닝머신을 하나 샀는데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 러닝머신을 타면서 일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책상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기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시면 책상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높낮이를 또한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도 있습니다.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여기 식물 2개를 갖다 놨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코스트코에서 산 식물인데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가오갤 보시면 I am Groot 하는 그애 닮아서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제 디스플레이장이 있는데 제가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해리포터 레고를 잔뜩 사서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제가 제일 사고 싶은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성인데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모으고 있는 크리스마스 해리포터 장식품인데 이게 2018년부터 출시됐거든요. 2018년부터 1년에 한 개씩 이렇게 시리즈별로 책을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이 회사에서 출시하고 있는데 매년 모으고 있어요. 2018년 1권,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제가 작년에 산 2022년. 그래서 올해 아마 6권짜리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게 나왔을 때 2021년에 제가 이 해리포터 데코레이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니까 이 나머지도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1년에 하나씩만 나오는 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구하려고 하니까 중고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한정판인데 여러 사람들이 수요가 높다 보니까 중고 가게에서 판매 가격이 진짜 비싼 거예요. 이 1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0불 넘게 줬었어요. 처음엔 되게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거 다 모으고 싶은데 더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겠다 싶어서 그때 500불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아마 500불보다 더 비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산 해리포터 장식품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쓸 일이 많아서 음질이 좋은 걸로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비싼 걸 구매했습니다. 여기 스피커가 있고 제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집중이 안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만한 시계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30분 동안 집중을 하겠다 하면은 여기 빨간색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30분이 딱 지나면은 소리가 나요.
이게 시각적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집중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차차 틴트 갖다 놨는데 이거는 이제 화상 회의할 때 입술 색깔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상 회의하기 직전에 제가 바르는 틴트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빔밥을 해 먹을 거예요. 별다른 재료는 없고 상추, 스프링 믹스랑 그다음에 오이, 어제 먹다 남은 양배추를 넣을 거고 그다음에 단백질로는 참치 남은 거랑 계란을 넣을 거예요. 밥은 제가 보통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 놓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코스트코, 이것도 코스트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일반 마트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이 스프링 믹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엄청나잖아요. 이거를 제가 4.49불 줬거든요. 근데 작은 일반 매장 가시면 이거 한 3분의 2 크기 정도에 7.79불로 팔아요. 이런 식으로 코스트코 싸다 보니까 제가 코스트코에서 사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코스트코에서 사면 이렇게 대량 용량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남편이랑 2인 가정인데 남편이 또 요즘에 출장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서 저 혼자 밥을 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먹으니까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점심 메뉴가 뭘 먹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남은 걸로 뭘 해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점심 메뉴를 정해요. 그래서 보통은 비빔밥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추랑 오이랑 각종 야채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짜잔! 점심이 완성됐어요. 오이랑 계란, 양배추, 그다음에 상추 넣어서 고추장이랑 비벼 먹습니다. 이게 좀 약간 개밥같이 보여도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영화 알려드릴게요. 이거 드라마인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불빛이라는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총 에피소드 8까지 있는데 안내 일기 아시죠? 그 안내 일기가 이제 배경이 되는 TV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안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안내 가족을 숨겨줬던 미프 히스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려주는 그런 영화인데 이때까지는 안내의 관점으로 보다가 이 미프 히스라는 이 여자의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강추드립니다. 일하다가 당 떨어졌을 때 저는 이렇게 얼린 바나나를 먹습니다. 이전에 제가 하리보 젤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리보를 진짜 많이 먹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살이 정말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군것질 종류는 다 끊고 이렇게 정말 달콤한 거 땡길 때마다 이렇게 얼린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걸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재택근무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아요.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통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제가 일어나서 그냥 옆방에 있는 사무실로 오면은 바로 출근 완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따로 굳이 화장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는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병원 진료가 있으면은 회의가 없는 시간에 잠시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스케줄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화상회의만으로 제가 했던 일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피스에 출근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제스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사람들 각각의 표정을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의사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로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통해서만 어떤 의견을 설명하는데 되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단점 두 번째는 팀원들이랑 친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100% 재택근무가 아니라 저 혼자 하이브리드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사무실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커피 타임도 같이 가지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는 일을 배우는데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엔트리 레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상사와 동료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있다면 직장 동료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는데 더 느리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일들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눈치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요구하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대도시인 애틀랜타에 제가 직장을 구해서 하이브리드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출근하는 계약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저에게 재택근무랑 사무실 출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사무실 출근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퇴근했어요. 이렇게 레깅스랑 운동복 입고 헬스장에 갑니다. (600칼로리) 태웠습니다. 지금은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운동하고 저녁으로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어요. 이거 초콜릿 맛인데 아몬드 우유랑 섞으면은 진짜 초코 우유 맛 나고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좀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화과를 먹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는데 이게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무화과가 열려서 익었어요. 이거 좀 약간 먹어도 되는가 되게 수상해가지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제 안 먹고 그냥 여기 냅뒀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설거지 하는데 이게 보여가지고 한번 뜯어볼까 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안에 익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제가 키운 무화과인데 진짜 슈퍼에서 파는 것만큼 진짜 맛있어요. 샤워를 끝냈고 저녁 먹으니까 이제 밤 9시 정도 됐어요. 보통 운동 끝나고 나서 밤 9시부터 자기 전까지는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딱히 뭐 일 끝나고 나서 회사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직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걸 딱히 한 적이 없었어요.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빨리 무럭무럭 자라서 승진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있었지 이직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이직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통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샐러리를 올리고 싶다 이러면은 이직을 통해서 그렇게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다룰수록 제 전문적인 스킬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게 되게 커리어 쪽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게 뭐 마냥 즐겁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는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책을 읽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다음 주에 뉴욕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뉴욕에서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들이라는 해리포터 스핀오프 연극을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100% 영어로 된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티켓 하나에 205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줬거든요.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내용을 좀 정독을 하고 좀 숙지를 한 다음에 이 연극을 봐야 돈을 버리지 않겠다 싶어서 이번 주랑 다음 주 뉴욕 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 남은 시간에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들 극본을 읽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